안녕하세요. 션박의 사진하기 30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이제 오늘 녹화 날짜로 구독자가 950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1000명의 구독자가 넘으면 예전에 얘기했듯이 언노한 코리아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봅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따로 공지 내용으로 좀 올려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비구상. 비구상이라는 영역에 사진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얘기예요. 사실 얼마 전 조용아트 서울이 끝나가지고 제가 아는 갤러리 분들하고 이제 작가님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술 한잔 할 자리가 있었는데, 비구상 작가와 구상 작가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 이제 좀 있으면 키아프가 또 오잖아요. 그래서 키아프 때 이제 구상 작가를 안쪽에 두고 비구상 작가를 바깥쪽에 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가들마다 이제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쯤 이과냐 문과냐 막 나누듯이 정치도 그렇지만 좌냐 우냐 막 나누고, 그런 것처럼 좀 신기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인간계에서는 이렇게 편가르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어떤 평면 예술에 있어서 이 구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뭔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옮겨서 그리는 것들, 그러니까 풍경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 그림이나 화폭에 옮겨서 그리는 거를 구상 작가라고 그러고, 비구상 작가 같은 경우에 추상화 영역으로 봐야겠죠.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이제 그걸 존재한 것처럼 이제 만들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구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구상 작가라고 해서 봤을 때 뭔가 이해가 훨씬 빠른, 왜냐 우리가 눈으로 봤던 거고 실제 존재한 것들을 이 작가의 테크닉이나 기술로 좀 더 아름답게 표현된다든지 뭔가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면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것들하고는 좀 일맥상통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구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완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너무 비싸고 유명하니까 와 좋다 그렇고, 김한기 작가님 작품 최고가를 찍었던 132억 원짜리 저는 실제 봤거든요. 근데 우주라고 하는 시리즈 이런 것도 보면 실제 우주가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한기 작가님의 특유의 어떤 느낌적으로 비구상의 영역에 맞게끔 추상화시켜서 그린 그림, 이런 거 보면 감동적이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걸어왔던 길에 있어서 이 비구상이라는 그림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뭔가 메시지적으로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구상 작품을 바라보는데, 이제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켓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게 슬쩍슬쩍 보면서 가격도 보겠지만 이거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작품이라는 거를 이제 소도비라든지 어떤 옥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정말 비구상 작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 비구상 작가님들 중에 억대를 넘고 몇십억씩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몇 천만 원이나 몇 백만 원 내에서 내가 사고 싶은 그림을 살 때는 아무래도 구상 작가 위주의 그림이 좀 팔기가 갤러리 입장에서 편하다 보니까 부스 안에 보통 구상 작가 작품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비구상 작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벽이나 여백이라는 게 좀 더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구상 작가 작품이 확실히 독립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얘기였는데, 그 작가님이 제가 몇 번씩 얘기했던 바로 용환천 작가님이에요. 용환천 작가님 같은 그림은 비구상이기 때문에 이제 구상 작가의 그림들하고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 이 관객한테 혼돈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그림의 힘이라든지 뭔가 느낌이라든지 메시지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바깥면을 비구상 작가 용환천 작가 자리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갤러리도 알고 보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왜냐, 관객이 봤을 때 갤러리 쪽에서는 내가 준비한 작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관객의 시선이 어느 정도 머물 수 있고 그거를 좀 더 감상할 수 있으려면 주변의 그림들하고 어느 정도는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매치의 기준이 바로 비구상과 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 갤러리에서 가장 미는 작가이기 때문에 다 걸자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여러 작가를 걸었을 때 관객들이 뭔가 이미지적으로 조금 더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인테리어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얘기를 해요. 특히 키아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아트페어고 들어가는 돈도 많다 보니까 여러 작가들하고 술 마시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 전시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저도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비구상 작가가 사실은 그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림의 완성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명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품을 보면 생각보다 정신없는 도시 속에서 그 마크 로스코 같은 작품들이 좀 평온을 주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거든요. 뭔가 동양화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여백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림 못 그린 사람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상을 다 한 어떻게 보면 정밀화라든지 극사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마크 로스코라든지 뭐 잭슨 폴락처럼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그리는데 실제 그거 이제 모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뭔가 자유롭게 분방하게 뭔가 그림을 막 뿌려서 그리는 그림조차도 이우환 작가님 작품도 그렇고 뭐 조형적으로 이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뭐 철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뉴욕의 구게마인 미술관에서도 이제 전시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국위선양을 한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비구상 작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구상이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기본적인 그림에 대한 테크닉이 다 올라왔을 때 자신만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림에 있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크 로스코처럼 뭔가 덜어냄으로 인해서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평온함. 비즈니스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맨들은 아 이런 작품 꼭 사놔야겠다. 이런 게 있을 때 내 마음이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비구상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구상으로 넘어가시면 구상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비너스 상이라든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상을 대리석으로 뭐 깎아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천지창조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들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라파엘로 작품도 그렇지만 르네상스적인 것들 보면 여러 명들 뭐 철학가들이 나온다든지 뭐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 나온다든지 뭔가 그 당시 실존했을 것 같은 사람들 실존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림으로 인해서 원포인트 퍼스펙티브로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하고 거의 흡사하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적인 표현을 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진의 힘하고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은 현실에 존재하는 걸 그대로 찍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던 표현주의적 사진은 이런 다큐멘터리 성향, 사진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응용해서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비구상과 구상 이런 것들을 사진에 한번 얘기해 볼까 한다 그랬더니 저희 회사 실장이 그럼 AI 한번 얘기해 보세요. AI는 어떻게 보면 비구상 아닌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비구상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사진은 기본적으로 뭐 박승훈 작가님도 그렇고 고상우 작가님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 표현주의적인 사진에 두 분을 얘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상우 사진 작가도 동물의 정면 파사드를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촬영하시고 박승훈 작가님도 풍경을 한 장 찍고 그 여러 가지로 변형되는 어떤 텍스처 형태로 자신이 지문이 묻는 필름 형태의 커팅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엮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콜라주 형식이거든요. 구상으로 밑그림,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뭐 그래픽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암실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비구상 작품을 만드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비너스 상이라고 하면 권호성 작가님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도 굉장히 전시 크게 하셨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티스트고 실제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인물의 하나를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은 후에 그 여러 면을 잘라서 사진을 이어 붙여서 뭐 그 사진 자체의 어떤 표현을 비구상적으로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엮어서 뭔가 봤을 때 초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각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사진 조각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형물을 굉장히 이색적으로 또 만든 거죠. 그래서 밑그림이라는 거
자체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온전히 써서 그거를 다른 프로세스를 작가가 만들어내는, 그럼으로 인해서 비구상적인 요소들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구상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사진계에는 없지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표현주의적 예술이라는 부분에서는 추상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비구상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상 작가로는 뭐 대표적으로 배병호 사진 작가님처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그런 소나무의 풍경, 뭐 이런 것들, 산맥의 느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정형화시켜서 잘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은 이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구상의 요소를 이제 시간과 공간과 온도까지도 잘 묘사한 사진일 텐데, 그 다음에 오영근 작가님은 인물 사진 찍으시잖아요. 여기 진주 목걸이 맨 아줌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소녀를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오영근 사진 작가님도 인물에 충실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끄집어내는. 그 다음에 뭐 구본창 사진 작가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자기 자화상을 찍고 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보급 되는 문화재에 관련돼서 이제 항아리를 찍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빛이나 조명이나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약간은 변형돼서 촬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어떤 세계관하고는 흡사한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다큐멘터리적인 요소, 사진이 갖고 있는 기록적인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풍경이라든지 인물을 구상적으로 정확하게 담아내는 작품들이 10년 전, 15년 전에는 교과서에 꼭 실릴 만한, 그리고 이게 뮤지엄 작가도 될 수 있고 상업사진 작가도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상업화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고 미술관의 역사적인 기록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왜냐 그 시대의 그 느낌을 그대로 구상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거는 카메라가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변형을 통해서 비구상적으로 접근한 작가님들이 오히려 뮤지엄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는 상업화랑이나 아트페어에서 더 주목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보면 사실 비구상이라는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이 에릭 요한슨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토샵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막 자기가 도로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라든지 막 도로가 위로 막 갈라진다든지 붕어 위에 막 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초현실적이잖아요. 그 작가가 살로만 달리라든지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이제 그런 작품 세계를 해서, 저도 대학 때 에릭 요한슨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와, 이 작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 포토샵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만들지? 막 이랬었는데 이 에릭 요한슨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이런 작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리 크레드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이 아니지만 연출 효과를 가지고 이제 이만나 사진 작가님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공허한 장소에 이제 인물을 세워놓고 영화적으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성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영화적인 연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내용적인 면을 조금은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1호 사진상 1회 수상자신 김인숙 작가님. 그래서 김인숙 작가님 작품 보면 막 퍼즐처럼 막 호텔 안에 하루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쁜 그 컬러 유리적인 느낌으로 이제 담은 작품이 있는데, 저는 실제 그 작품하고 같이 걸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스토리지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인숙 작가님 작품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진이 갖고 있는 정형화된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퍼즐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연출 효과를 많이 줘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거를 비구상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약간은 편가르기를 한다면 비구상은 아니고 구상도 아닌 나름대로 예체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삼지역에 있는 것들이 사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과 비구상이 어떤 중간점 정도에 있는, 또 완벽하게 비구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추상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사진에서는 보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감독님처럼 연출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상의 요소들을 덜어내고 비구상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뭔가 본인의 손을 통해서 아니면 편집을 통해서 사진을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하는 권호성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박수문 사진 작가님처럼 뭐 손맛이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런 행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비구상에 가깝지 않나. 왜냐? 회화가 가지고 있는 비구상의 영역이나 구상의 영역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손으로 만져지는 터치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인화라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거가 사진 인화물? 그럼 약간 구상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진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면 비구상 영역에 대한 좀 응용 능력이 많은 작가님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 저는 응용 능력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작가가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구상 작가죠. 왜냐하면 이제 밤이라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내가 원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빛이라는 그림으로 조금 더 미화적으로 장노출을 통해서 표현 자체를 좀 더 화사하게 하는 거지, 실제 없는 것들을 제가 손의 터치라든지 보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인물이라든지 연출을 통해서 만든 사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구상의 사진 쪽으로 넘어갈 의사는 없는데, 그래도 구상 사진을 하면서 조금 나름대로는 전통성을 지키는 사진 작가로 남고는 싶어요. 근데도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상업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제 화랑이나 아니면 매체나 이런 미술 쪽에 관련된, 사진 쪽에 관련된 순수 예술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구상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비구상의 영역이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주목받을 만한 장르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상과 비구상에 대한 사진, 이 중에 제가 그래도 친분이 좀 있었던 작가가 구성수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제가 구성수 사진 작가님 사진 초창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한국적인 문화가 배어 있는데 그 풍경 속에 문화적인 그 시대적인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속버스에 그런 약간 꽃무늬 있었던 그 목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막 뉴욕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너무 막 판타지적으로 한번 미국 가고 싶다. 지금 뭐 미국 너무 자주 가고 유튜브로도 너무 쉽게 보이지만, 한국에서 봤을 때 아직 서양 문화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 그런 굉장히 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그 시대를 사진으로 굉장히 재밌게 잘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윌리엄 이글스턴 사진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왜냐, 구성수 사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진의 느낌이 좀 앤틱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 오리지널리티하게 대한민국을 너무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윌리엄 이글스턴 사진도 이제 칼라 필름 사진이었지만 뭔가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의 삶을 좀 초현실적으로 담은 것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은 작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해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사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조소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으셔가지고 야생화의 본을 떠가지고 그걸 채색을 해서 이제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의 좀 재밌는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프로세싱을 거쳐서 이제 비구상 쪽에 가까운 추상적인 사진 작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구상 작가에서 비구상 작가로 가는 영역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명우 사진 작가님 같은 경우 이제 풍경을 찍는데 뒤에 이제 캠퍼스를 두고 찍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상 작가인데도 나름대로의 연출을 통해서 약간의 추상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건 아닌가. 근데 여전히 이제 구상이라고 봐야겠죠. 워낙에 이제 풍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이 비구상 작가로 가는 사진 작가의 어떤 영역은 좀 남아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비구상적인 것들에 대한 회화가 가지고 있는 편면성을 조금 더 응용하거나 추상화시켜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정말 기본적인 테크닉, 드로잉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비구상을 하잖아요.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이 거의 비구상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한번 이제 사진을 찍는 기술적인 것들이 완벽히 마스터가 됐다면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티의 어떤 기운을 좀 많이 빼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주의적인 영역으로 조금 더 추상화적으로 비구상의 영역으로 좀 공부해보는 사진 작가님들이 많아지면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더 미술계에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